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네네. 이른바 이제 권력형 비리로 볼 수가 있는 이 의혹, 국정조사 뭐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21대 때는 안 됐잖아요. 그렇죠. 벌써 의혹 제기는 게 1년이 됐는데. 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저희가 이제 그 만들면서 예. 당시 의장님을 여러 차례 찾아갔었죠. 의장실까지 찾아가 전달도 하고 했는데 그랬었죠. 이제 의장께서는 합의가 안 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거부를 했고 네. 지금 다시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거의 작성이 됐고 이거를 이제 올려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아, 이번에는 국정조사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네네.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특위 형태로 국정조사 요구를 할 텐데 특위를 구성을 못하게 된다면 상임위 차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꼭 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 뭐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뭐 당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관철해 내느냐에 대한 네. 방법만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국정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1년이 지났는데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동안 워낙에 또 많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사람들 뇌리에서 좀 잊혔어요. 네네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멈춰서 있는 상태이고요. 아, 진행이 거의 안 됐어요? 네네, 멈춰서 있는 상태인데 예. 다만 최근에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각 건설사들을 모아가지고 61개사인가 모아서 그 인터컨티넨털이라고 하는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했어요. 조찬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의 핵심인 건설사들도 같이 들어와 있고 네. 거기서 5개에 대한 건설과 관련된 기본 실시 설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지난 청문회 때 제가 내용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를 좀 벌여서 보고를 해라.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움직임은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있다. 언제든지 예. 이게 국민들에게서 잊혀진다면 또 조용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국정조사로 우선 네. 더 파헤쳐야 되고 지난 국정감사 때까지 저희가 한 70~80% 정도의 퍼즐은 맞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나머지 퍼즐을 맞추는데 국정조사가 집중을 하고 거기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특검으로 넘겨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백지화 선언하면서 이게 사안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백지화 선언 이후에 계속 공방이 있었고 원희룡 전 장관 또 대표 후보로 나와 있어서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양평고속도로 이거는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종점 변경은? 종점 변경은 막아야 되고요. 예. 만일에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그 해명과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축구장 5개 크기 정도의 그 본인들의 땅이 거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국감 내용을 이제 복기를 해서 보면은 첫 번째 백지화 이후에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의 말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수없이 해온 거죠. 두 번째는 국토부가 과업 지시를 해서 용역사가 바꿨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국감에서 밝혀냈습니다. 용역사는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 그 김선교 지금 의원이 양평 군수를 하던 당시에 양서면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예타와 상관이 없이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에 강상면안을 미리 그려놓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거를 주관했던 게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던 양모 국장, 안모 국장. 이 안모 국장이 2030 양평군 그 기본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관련해서 아마 주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공흥지구,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다가 그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국감 때 또 하나 밝혀낸 거는 용역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종점 변경을 하면서 딱 한 번 하루 가서 2군데 보고 와서 종점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예타에만 2년여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세상에 국가 사업이 어떻게 단 한 번 용역사가 가서 보고 종점을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곳에는 축구장 5개 정도 크기의 땅이 있으며
왜 공흥지구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두물머리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겠다는 고속도로가 네. 왜 도대체 공흥지구 개발 쪽으로 연결이 되느냐. 그렇죠. 이런 이제 의심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아, 지금 말씀 들으니까 네.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네네네. 뜨거웠던 의혹이 불같이 타올랐던 그때가 떠오르는데 이게 이제 끝난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그 땅을 팔거나 그랬나요? 그런 얘기는 없죠. 지금까지 그런 정보는 없고요. 예. 제가 이 종점 변경 사안이 터지기 1년여 전 국감에서 예. 병산리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바로 냈습니다. 그곳은 선산이고 예. 선산을 위한 일부 형질 변경이 있었을 뿐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선산은 그곳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달리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해명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워낙에 이슈가 많고 워낙에 밝히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양평고속도로 이 문제도 대통령실을 향해서 따져 물어야 되고 오늘 또 운영위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양평고속도로 문제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국토위에 같이 저랑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파헤쳤던 이소영 의원이 네. 운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한 건데 네. 이소영 의원께서 아마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목을 해봐야겠군요. 아까 보니까 부승찬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 거기 파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 이소영 의원은 오늘 양평고속도로 네네. 얘기를. 좋습니다. 이게 뭔가 다 계획이 있군요. 이번에 말씀드린 듯이 네. 이번에는 논의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빨라졌다. 네.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들께서 또 저희 시청자분들, 민주당 지지자들께서는 아무래도 효능감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이렇게 많은 의석을 예. 야당에게 몰아주신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80만 이제 돌파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기 어려워가지고 한번 나오면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접속이 안 돼가지고 막 튕기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만큼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를 적어놨어요. 청원에 보면 그 중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명품 뇌물수수,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이걸 탄핵 사유로 두 번째 올려놨더라고요. 그만큼 이 양평고속도로 의혹도 노선 변경 의혹도 종점 변경 의혹도 꼭 파헤쳐야 된다. 그러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누굽니까? 대통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이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MB. MB 때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시네. 그때 하도 노조하면서 쉬어가지고 그때 MB 때도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그 MB 형이 가지고 있는 땅이 문제가 돼서 그 IC 쪽에 그때도 아마 백지 신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마저도 이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려고 했었는데 본인들 땅 문제가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백지 신탁을 하겠다, 팔겠다 이런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명품백을 받은 것이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이 이해가 좀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대단히 큰 문제죠. 국가의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